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국내파가 유학파만큼 영어하기까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공부 스토리 23살에 시작한 영어 공부로 인생 역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우리가 영어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못하던 시절에 내가 영어만 유학파들만큼 잘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극복한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들려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0%였던 시절에서 10%, 20% 점점 늘어나면서 했던 경험과 또 그 사이에 정말 중요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크게 3가지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양이 0%였던 시절은 대학생 때 유학파 친구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았어요. 캠퍼스 내에서 영어로 너무나 자유자재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정말 필수 회화 시간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심장이 울렁거려서 빨리 수업 끝났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일단 영어를 외워보자라고 도전을 했어요. 외우는 게 답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면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이 재미없는 걸 어떻게 외우라는 건지. 특히 영화 속에 있는 구어체 문장들은 정말 외워지지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I've got money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돈이 있다라는 뜻이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I've got money가 왜 돈이 있다지? I have money라면 알겠는데 근데 원어민들은 I've got 이걸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학교 다닐 때 했던 버릇으로 I've got, I have got 이거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도 대체 무슨 용법이지? 완료적 용법인가? 경험적 용법인가? 막 이러면서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이런 문법이나 독해 방식으로는 정말 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문법이 아니라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문장을 내가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확신을 가지고 엄청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문장은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et은 생기다인데 것은 생겼던, 생긴 적 이런 뜻으로 이게 또 뭐 과거분사 막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money, 내가 이 돈이 생겼던 그 경험을 have,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나한테 이 돈 생겼다 처럼 생긴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I've got money 이거는 I have money랑 같은 뜻이에요. 영어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막 꽂혀서 정말 도서관에 문법 자체를 분석한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어순 감각 스피킹을 잘하기 위한 문장을 나열하는 어순 이 부분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수업 때 가르치는 스피킹을 위한 문법에 다 토대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어순에 맞게 머릿속에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 온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고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유창하게만 몇 분씩 말하고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전에는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항상 What's your name?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이것만 말하면 동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 그냥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한 문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 말해보자. 이것부터 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장 미리 만들어보고 가서 말 걸어보고 이게 처음엔 한 문장이 2문장 되고 2문장이 3문장 되고 하면서 조금씩 스피킹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게 10%예요. 입시용 문법이 아닌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입을 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20%까지 왔어요. 그전에는 영어 문장을 보면 아까처럼 분석하느라 잘 외워지지 않던 것이 좀 잘 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무작정 그냥 정말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외우는 거는 말할 때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 문장 자체를 원어민들이 왜 이런 어순으로 말하는지 이해를 하고 외웠을 때 이게 굉장히 잘 외워지고 또 외워진 게 또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영어가 조금씩 늘면서 우연히 버스
정류장 옆에 외국인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걸어볼까 말까 하다가 이 문장 한번 말해봐야지 하고 딱 말을 걸었는데 이 친구가 영어 유치원에 강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나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아이들 너무 귀엽다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는지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말을 하다가 좀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 당 떨어지고 뇌가 막 좀 지쳐가지고 거의 그냥 잘 됐네 good for you 그냥 이렇게 약간 호응 정도만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버스가 와서 갔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20분이 된 거예요. 물론 잘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그래도 20분 동안 외국인이랑 대화를 했어. 이렇게 이제 약간 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일단 30%예요. 제가 또 정말 우연히 친구가 동네 보습학원에서 강사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타를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게 된 그런 부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너가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 영어 뭐 이 정도 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어리고 뭐 별로 어렵지 않다. 그냥 충분히 대학생이면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했었고 저는 왠지 아이들 가르치는 그 영어 문장을 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덜컥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 스피킹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강사를 우연히 하게 됐고 제가 딱 그 학원에 가니까 원장님께서 성원 기초 영어 정말 예전 버전 초록색으로 된 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르치는 거는 너무나 양심에 찔리고 제가 교실에 스크린을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전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눈높이에 맞게 막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좀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한 학기 정도 그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좀 고급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문장을 외워오면 그걸 수업 중에 발표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엔 자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가서 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제 차례가 와서 그 숙제로 주어졌던 문장을 쭉 말을 하는데 그 강사님께서 빵 터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이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막 웃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막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발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또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제가 학교에 원어 강의도 선택해서 듣고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더 이제 말을 많이 걸고 막 조별 과제도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데 내가 말했을 때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못 알아들어도 내가 이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슬슬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발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서 발표를 할 때 이거를 녹음해서 카페 같은 데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어봤을 때 너무나 제 발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의 발음이 녹음해서 들었을 때도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도 괜찮을 만큼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녹음기를 들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발음 교정을 유학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국내파로서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혀위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입모양을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빨리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그냥 한국어 리을이니까 혀를 윗니 뒤에 붙이면서 레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그런데 L위치는 혀의 위치가 좀 달라지면서 레인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R 발음은 또 혀가 완전 달라지면서 rain 이렇게 돼요. 그래서 레인 세 개가 완전 다 다른 발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A부터 Z까지 어떻게 한국식에서 영어식으로 바뀌는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단어를 어떻게 제대로 발음할지 또 그 다음에는 문장을 어떻게 제대로 발음하는지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발음이 교정되니까 문장도 더 자신있게 나오고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듣고 그 문장을 제가 외우는 그런 게 훨씬 더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발음 교정하면서 한 40% 정도 온 느낌이 있었고, 제가 두 가지 기초를 굉장히 탄탄히 닦은 셈이에요. 영어 문장에 대한 기초, 영어 발음 소리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이 영어가 현지에서 통할까 이런 게 궁금했고, 이 어학연수에 대한 로망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 시간은 없었고 딱 2달만 있다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어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관광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번 말을 해보고 또 들어보고 표현을 새로 배워보고 하면서 50%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영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제학교 어학원의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제가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세 번째 공부 방법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국제학교의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 어학연수 있을 때만 해도 약간 저는 배우러 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잘 몰라도 그거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미국인 친구가 네가 말하려는 단어가 이거야? 하고 알려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국제학교는 제가 일하러 온 곳이고 제가 강사잖아요.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회의를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지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여기 어떻게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How come? 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지네가 영어로 뭐지? 지네가 영어로 뭔지 정말 10년을 영어를 배웠지만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How come the Saturdays in the school?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정수기가 있었거든요. 정수기는 영어로 뭔지, 아이가 다쳐서 면봉으로 닦아주려고 하는데 면봉이 영어로 뭔지, 그리고 원어민 쌤들이 이비인후과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비인후과가 영어로 뭔지,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독해를 위한 어려운 단어들은 오히려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해외에 살던 사람들만큼 영어 하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조리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트를 마련해서 이거는 나만의 단어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도 하고, 네이버 단어장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은 무조건 단어장에 저장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겠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찾아보고 말해보고 그래야 돼요. 아이 둘이 싸우다가 화해했어요. 화해하다가 영어로 뭐지?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근데 겨울에 난 추위를 많이 타니까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추위를 많이 타다가 영어로 뭐지? 이런 식으로 다 찾다가 나중에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셀프 프리토킹 연습이라고 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영어로 말을 해보고 이거를 원어민 교정을 받고 녹음해보는 방식을 했었어요. 셀프킹이라고 해서 저희 중급반 수강생분들도 하는 방법인데, 그전에는 시중에 있는 회화책이나 이미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말았다면 이때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영어로 뭐라고 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미 주어진 문장들만 계속 외우면 계속 초보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70% 정도에서는 제가 원어민 쌤들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직급으로 오게 됐고, 80%에서는 원어민 쌤들이랑 같은 포지션에서 영어로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일했던 어학원에서는 유학파 쌤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국내파였는데, 원어민 쌤이 회식 자리에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에 있었어? 나는 캐나다에서 10년 있었어. 또 다른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나는 호주에서 5년 있으면서 대학 나왔어. 나 미국에서 대학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나랑 같이 담임하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저한테 에스텔 너는 어디 있었어? 그래서 나는 실은 2달 약간 여행처럼 있었는데 이거 2달짜리 영어야. 그냥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전혀 몰랐어. 다른 유학과 선생님들이랑 비슷해서. 그러면서 옆에 이제 동료 쌤들한테 맞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렇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정말 이 마음속에 있던 한이 갑자기 이렇게 탁 폭발하듯이 이렇게 딱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파가 유학파만큼 영어하기까지 라는 스토리로 제 스토리를 쭉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00%는 절대 아니고 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저의 노하우를 수업과 유튜브 또는 책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에스텔 잉글리시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함께 영어 공부하실까요?